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이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 내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뒤에 플랜 B가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10월 전에 9월 즈음 해가지고 사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장성철이가 올바른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도 검찰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네 번째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멘탈이 너무 흔들렸다라는 게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사퇴한다, 10월 달에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일단 그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세 번의 검찰 조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조사에서도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냥 그런 척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냥 쥐처럼, 요즘 쥐처럼이란 말을 쓰면 잘 안 될 것 같아. 이재명을 쥐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쥐한테 좀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쥐처럼 그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지난번 조사를 받을 때는 야, 나 6시에 무조건 갈 거야 라는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다가 갑자기 검찰이 어떤 문건을 내미니까, 성남FC와 관련된 문건을 딱 내미니까 이게 뭐죠? 이게 정진상이 했다라는 겁니까? 저는 몰랐네요. 이렇게 또 정진상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는, 뒷꼬랑지는 내리고 정진상한테 꼬리 자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 법과 논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죠. 당시 이제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분이 재차 나와가지고 이 법인카드에 대한 주법은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장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모든 얘기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반박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명이 분명히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까?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했는데, 대번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법카 유형의 주범은 이재명이다. 커피 믹스, 건전지, 주유까지 세금을 썼다는 얘기가 대번에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왔죠. 이번에 검찰 조사 네 번째를 받을 때 검찰이 갖고 있었던 또 핵심 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당당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재명이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인정은 했어요. 전화를 걸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 의도가 위증을 교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김인섭한테 진실을 좀 얘기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상 천지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이 지금 그 김인섭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검사 사칭했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 확정이 됐어요. 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선거를 치를 때 이재명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또 기소가 됐었거든요. 얘가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중요한 선거를 치르겠다, 내 앞에 있는 뭔가를 감추겠다라고 한다면 대놓고 거짓말을 치는 게 그게 이재명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재판이 열렸을 때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잘 좀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어느 누가 이거를 갖다가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듣겠습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재명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김인섭이랑 관계 끊은 지 몇 년 됐다. 퀴즈 제가 한번 내볼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김인섭이라는 사람, 그때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허가방이다 이런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야, 사실상 정진상이야 최측근이 아니라 정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면서 김인섭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재명이 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인섭이랑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 아닙니까? 녹취록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까지 의논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병인 거예요, 병. 이거는 그냥 정신병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녹취록을 확보한 거, 김인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확보한 게 3개나 있다라고 하죠. 셋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위증교사였다라는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얘기하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갈 뻔했는데, 셋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2개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 2가지는 또 뭔지 우리는 그냥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쫄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이재명한테 검찰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를 하니까 얼마나 이재명의 멘탈이 흔들렸는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이재명기가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을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바울씨 등등이 개입을 하고 아시안데벨로퍼인가 거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3천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받고, 이렇게나 쉽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김인섭이 관여를 하고 정진상한테 부탁을 해서 이재명이 승인해줬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냥 땅을 판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이재명이가 분명히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 용도 변경에 대한 혜택은 누가 받다? 이익은 누가 받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받다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발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익을 받습니까?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 한국식품연구원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익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재명이 입을 거치면 한 단계 더 진화해가지고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갑자기 이재명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배임죄가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 땅을 팔았던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적용이 되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검찰이 그래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지금 반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언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익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주장처럼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배임죄가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익을 안 봤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받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180도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멘탈이 흔들렸으면은, 그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으면 지금 지도 헷갈리는, 주어를 헷갈린 것 같고 배임죄가 먼저도 헷갈린 것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러니까 제가 딱할 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더 어이가 없다라고 봤던 게, 송영길이가 검찰에 가가지고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막 또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검찰에 가가지고 나를 왜 피의자 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치는 걸 또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언제 조사를 받겠다, 지가 막 선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검찰이 부르는 거에 지가 맞춰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범죄 혐의자가 도대체 나는 이때 갈 거고 나는 이때 안 부르면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가 이제는 또 뭐라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하라, 이것까지도 이재명이 지금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8월 달에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9월 달에 청구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범죄 혐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그 국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된다면 또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그 동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그 친문 쪽이 결집을 해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표가 한 표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결이 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려웠다 보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8월달 비회기 동안에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나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보내라. 그러면 체포동의안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건데, 어떤 범죄 혐의자가 도대체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때 청구하십시오, 나에 대한 그 조사는 언제 하십시오, 이렇게 막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이번에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죠.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의 사법체계를 농락한 죄, 이것까지 추가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때리는 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일벌백계를 해야, 그래야지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나 진짜 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설쳐되는 꼴을 우리가 가만히 내비두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범죄도 이재명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나 자범인 사람도 저렇게나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까지 할 수 있네? 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쳐볼까? 제가 보기엔 지금 뭐 하도 뭐 요즘 이래 그런 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재명을 격리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